이어서 건축법의 기출문제풀이 6번째 테마인 지역 안에서 건축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은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는 주로 면적과 높이를 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가 증축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인데,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주고 지상 3개층짜리 건물이 있고 다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 2, 3층만 주거 전용 공간이고 그 다음에 다락의 높이는 경사지붕이고 1.7m, 처마 길이는 50m 이렇게 되어 있고 용적률이 200%, 건폐율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봐야 이 그림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가 혹시 조경설로 되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 바랍니다. 자, 이게 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이 주민 공동설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들로 예를 들었는데 조경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조경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또 지상의 주차장 같은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2층, 3층은 100제곱미터씩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요 다락이 요 경사지붕인데 가장 높은 높이가 1.7m라는 겁니다. 1.7m. 다락의 면적은 50제곱미터고 굴뚝 같은 것도 있고 처마 길이 50cm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문제에서 자, 일단 용적률부터 먼저 보십시오. 용적률이 지금 문제가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연면적이라는 공식은 용적률과 관계가 있죠. 용적률이 200%, 이 사람의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대지 면적에서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2배이기 때문에 400제곱미터가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입니다. 근데 400제곱미터인데 이 사람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 여기 4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었는데 2층, 3층 주거용으로 100제곱미터씩 해서 200만 쓰고 있고 나머지 1층은 아까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이므로 바닥면적 계산할 때 이미 제외가 됐습니다. 지상의 주차장 면적, 그다음에 주민 공동설 면적이 지혜상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게 있을 때는 요거는 다 빼죠.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요걸 빼고 실제 요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요 공간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도 요게 1.8m 이하이면 다락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굴뚝 부분도 제외되는 부분이고 실제 400제곱미터로 지을 수 있는데 실제 여기 2, 3층만 쓰고 있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최대 200제곱미터. 답이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건폐율은 별 의미가 없는 자료고요. 자, 2번 문제도 자,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고 용적률은 1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150% 이렇게 잡고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니까 160제곱미터의 1.5배에서 240제곱미터가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연면 이런 암산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용적률이 150% 1.5배라는 얘기고 자기 대지 면적이 160이니까 160의 1.5배인 24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건물을 졌는데 이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게 진대요. 지하 1층도 내고 지상으로 3개 층을 올렸네요. 지상 3층까지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지하 1층 부분은 아까 240제곱미터를 올릴 때 제외하는 부분이죠. 지하층은 연면적으로 올릴 때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 올릴 때 제외했기 때문에 지상 3개 층이니까 각층 면적이 동일하면 여기서 구하는 게 뭡니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아까 245로 지었고 여기 3개 층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상 부분이 각 층 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로 동일하게 졌으니까 이게 답이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 150%에 따라서 대지 면적 160제곱미터 1.5배에서 240으로 지상층을 올린 겁니다. 지하 부분은 빼고 올릴 수 있으니까 각 층 면적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면 각 층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3개 층 모두 80제곱미터로 3칸에 올라간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1000제곱미터 대지에서 건축물을 졌을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용적률이 몇 %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은 무조건 빼고요. 지상 5개 층이 문제가 되겠죠. 자, 건축 면적 500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각 층 바닥 면적이 480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으면 건축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건축 면적은 버리고 각층 바닥 면적이 480으로 해가지고 5개 층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480으로 해서 5개 층이 올라가면
480 곱하기 5 해가지고 240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지하층,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일종근린생활서 같은 상가인데 아까 지하보호는 무조건 제외했습니다. 지상은 업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상 5개 층은 모두 연면적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는 지금 각 층 면적을 480으로 해서 지상 5개 층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잡히는 겁니다. 연면적에. 그래서 2400 분자 놓고 분모에다가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을 넣어서 이건 240% 용적률이 나오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 계산해 보셔가지고 용적률 24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4번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건축물 1층이 차량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자, 1층이 차량 주차용이고 피로티 같은 경우 1층 전체가 피로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로티 구조로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구조권이 맞죠. 피로티 부분으로 통행이나 주차장 같은 쓰는 부분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티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 공동주택의 피로티인 경우는 통행이나 주차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피로티 규정 잘 보십시오. 자, 건축물이 자 1층에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둥으로만 세워 있고 벽이 없는 구조. 그때는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쓸 때 그 피로티 부분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또는 공동주택의 피로티는 주차장 같은 거, 통행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무조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자, 층고가 2m짜리 바닥은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층고가 다락이 경사지붕일 때는 1.8m 이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평한 지붕의 다락일 때는 1.5m 이하 부분으로 높이를 냈을 때 바닥 면적이 더 제외되므로 층고가 2m짜리 다락은 바닥 면적이 무조건 산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층고가 2m짜리 높은 다락은 이 다락 면적 자체가 바닥 면적이 산입돼서 건축주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용적률을 선정할 때 초고층 건물 같은 거에 피나 안전구역은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주택의 발코니 같은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게 아니라 발코니 같은 면적은 자 1.5m까지 이 발코니의 가로 길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까지 곱해서 그 네모 사각형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산입하기 때문에 자 발코니 같은 바닥은 1.5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요거는 다음 문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4번 정답은 5번. 자, 5번.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리게 분할.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분할할 때는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지역은 150 이상, 공업지역 150 이상,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을 정해서 그 정한 면적에 미달되면 분할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기준 면적을 정할 때 가장 작은 게 1번이죠. 전용 주거지역은 요건 주거지역이니까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거고 일반 상업, 근린 상업은 150 이상, 중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면 150 이상으로 정하는 거고 녹지지역은 200 이상으로 기준 면적을 정하기 때문에 이제 1번이 답이겠습니다. 60, 150, 150, 200 주상공록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분할할 때 얼마 이상으로 면적을 정한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지역은 150 이상, 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으로 정해서 그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바닥 면적 산정으로 틀린 것은 자, 벽이나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물이 우산 같은 건물입니다. 우산 같은 형태로 지붕만 덮여 있고 가운데 기둥 하나만 있는 건물은 자, 이 바닥 면적을 잴 때 지붕 끝으로부터 1m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수평 수용 면적을 재가지고 바닥 면적을 재는 겁니다. 자, 벽이나 기둥 같은 것들이 없는 건물, 예를 들어서 벽이 없는 건물이면 우리 고인돌 같이 기둥 2개에 서 있는 건물 이런 식으로 또 주유소에 가보면 이렇게 기둥만 세워져 있고 지붕만 있는 형태의 건물, 또 우산 같은 구조의 건물은 우산 같은 형태의 건물일 때는 지붕 끝으로부터 안으로 1m 들어와서 남는 공간 가지고 바닥 면적을 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바닥 면적을 잰다. 자, 승강기탑은 건물 지을 때 꼭 필요한 건물로서 필요한 부분으로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피로티브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이제 1층의 피로티가 통행이나 주상으로 쓸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또 공동주택이라는 건물 안에 피로티 부분은 통행 주차장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거고 산입하지 않는 형태로 빼주는 거죠. 피로티 같은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라고. 예, 공동주택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시설, 조경 같은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의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 같은 시설 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지상에다가 조경, 어린놀이터, 전기실도 가급적이면 지상에 달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하에 설치했을 때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면 전기가 다 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 같은 것들은 지상에 설치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지상에다 설치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노대, 발코니 같은 것들의 바닥은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서 자, 외벽에 접한 길이가 이 노대의 가로 길이에서 1.5m까지 곱해서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산입하는 거니까 이제 5번 지문도 맞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5번 지문이 아까 우리 이 문제랑 비슷하죠? 아까 4번 문제에서 발코니 같은 노대가 발코니입니다. 전체가 바닥면에 산입되는 게 아니라 1.5까지 곱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산입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7번에 건축부에서 면적 산정으로 옳은 것은 자, 공동주택 지상층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도 아까 공동주택 지상에 기계실, 전기실, 조경, 어린놀이터,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들, 폐기물 보관함 같은 경우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 지하가 아니라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같은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용적을 계산할 때 연면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 이걸 지하층에 자 이거는 지하층에 설치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앞에가 지하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하층이니까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같은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하층에 설치된 지상이면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이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옆면적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이건 지하층이라고 나왔으니까 지상이 아니라 지하층이면 그럼 건축주가 이게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지하에다가 기계실 전기실을 만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옆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해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렸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부에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체가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피로티 층고는 제외하고 높이를 재는 거죠. 건물 높이일 때도 1층 전체가 피로티면 자, 이때는 통행주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을 제한할 때 높이 규정 같은 거 건물의 높이를 재거나 높이 제한할 때는 1층 전체가 피로티 구조면 피로티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건물의 높이를 계산하는 거죠. 피로티 층고는 제외하고 자, 건물의 층고 한 층 자체의 높이는 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로 재되는 거죠. 한 층 높이는 윗면으로부터 윗면까지. 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자, 5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건물 층수를 서로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층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앞에 부분은 뭐 3층이고 뒤에 부분은 6층이면 가장 많은 층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따준 거지 평균을 내고 반올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다 틀렸고 정답 우리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8번 건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기존 주택가니까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면서
건물의 높이를 올려야 되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을 이렇게 한 단지 안에서 두 동 같은 걸 지을 때 여러 가지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배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이렇게 단지 형태로 여러 동을 지을 때 높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이 공동주택 두 동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었을 때, 두 동 이상을 지었을 때 동과 동 사이 거리 뛰는 그 정도들, 이런 것들, 또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조건이 모두 맞는 건물이면 아주 소규모 건물, 자, 높이가 별로 높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1조건 정북 방향, 정남 방향 높이 제한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때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다가 건물의 높이 같은 걸 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는 규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조항인데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셨으면 관련 문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우리가 요거 2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 2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